역사와 누각과 손목에 잘 어우러진 한국 전통정원의 특성을 간직한 세계적인 명언입니다. 이러한 창덕궁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들어가시기도 오늘 관람 코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앞부분은 창덕궁의 건물 부분이고요. 뒷부분은 창덕궁에 깃들인 후원입니다. 오늘 설명해드릴 부분이 앞부분인 궁궐 부분이 되겠습니다. 누각에 커다란 종과 북이 달려있어서 도성문을 닫는 시간인 인정 밤 10시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는 시간 8호 새벽 4시 그리고 정오의 시각을 알려주었죠. 전기건축도 남아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인근하면 하바다다. 그나마 돌이라서 살아남았습니다. 다리 아래쪽에는 예전에 금천이라는 매가 흘렀습니다. 금천은 대사림소의 뜻을 살리는 명당소의 역할을 하면서 소중한 궁궐의 안쪽과 바깥을 구분해서 예전에는 이제 삼색을 서기를 하루만 쓰지 않으려고 오후까지 연습된다고 하는데요. 다시 가운데에서 처음부터 서야 할 정도로 굉장히 엄격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다리 남쪽인데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생태 모양의 석상 모양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주변에 그 위에서 동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손님들이 오셔서 자꾸 동전을 던지세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부담되니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전으로 들어갈게요. 정전까지 가시는데 문은 3개 통과하십니다. 맨 처음에 도남을 통과하셨고요. 두 번째 통과하는 문 진선문입니다. 저처럼 구조물을 치게 되는 것인데요. 저 구조물에 당연히 용도가 있을 겁니다. 어떤 용도가 있을까요? 새. 그렇죠. 새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궁궐은 저 안쪽에 새가 지그지게 참 좋은 구조예요. 그런데 새가 지그지게 일단 이거랑 그렇게 예쁘지 않고요. 그리고 새들의 배설물이 산성입니다. 그렇게 되면 좀 귀한 단청 완료가 좀 있습니다. 저것을 90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만 꽂아서 그물을 설치를 했는데요. 예전에는 그 명조실을 꼬아서 만들었다고 하고요. 나중에 구리는 돈 같은 걸 활용했다고 해요. 이름은 부시라고 하고요. 금요불자를 사용합니다. 하나가 벌어집니다. 바로 왕의 즉위식입니다. 드라마 같은 보면 왕의 즉위식 뭔가 저 안쪽에서 굉장히 크고 화려하게 벌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왕의 즉위식은 그렇게 경사스러운 행사는 아니었습니다. 선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중이 치르다 보니까 5일 정도 지나면 이제 국왕의 그 혼이 정말 몸을 떠났다고 생각을 한대요. 5일 후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곳을 간략하게 즉위식을 치르고 정전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잘 들어가실게요. 인정전입니다. 어진 정치라는 뜻인데요. 임금님께서 신하들의 조회를 받거나 세사, 책봉식 그리고 외국의 중요한 사신들을 영접하는 행사 등을 진행했던 곳입니다. 야들함답해 보이는 이 넓은 마당은 임금님께서 신하들의 조회를 받던 마당으로 조정이라고 합니다. 사극 대사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정 대신들을 들으라 했을 때 조정이 바로 이 공간을 말합니다. 조정의 가운데 보시게 되면 사실 아까 진선문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길이 3갈래로 나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한 단위가 높고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은 임금님께서만 하셨던 어도라고 하고요. 양쪽은 신하들이 사용을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저처럼 문자분들처럼 저렇게 밟고 서게 되면 크게 처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받았네요. 9개는 현재 창덕궁에서 가장 많은 수의 잡상이에요. 진행하시다가 뭐 5개나 7개 잡상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 제일 중요하구나 짐작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보다 더 많은 11개가 저쪽 경복궁에 있는데 경복궁에 이곳과 같은 기능을 하는 정전인 금정전에는 7개가 올라가 있고요. 다른 건물에 11개나 되는 잡상이 있습니다. 어떤 건물에 있을까요? 경복궁에서 좀 대표적인 건물입니다. 경회로 맞습니다. 경회로에 11개가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경회로는 연회를 하는 공간입니다. 연회를 하는 공간이 국가의 중요한 행사를 진행하는 정전보다 더 중요하다.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론이 있는데요. 사실 잡상이 많이 올라가려면 건물의 규모가 좀 커야죠. 그러니까 건축의 균형미에 맞추어 잡상의 개수를 결정했다라는 또 다른 설이 있는데 사실 어느 것 하나 정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1월 5왕도 혹은 1월 5공도라고 불리는 병풍을 두었습니다. 저곳에는 왕과 왕비를 상징하는 해와 달이 그려져 있고요. 또 5개의 산봉우리가 보이는데 이것은 한반도부터 동서남북 중앙에 있는 산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임금의 권위를 드러내는 그림입니다. 임금님이 계시는 곳 어디든지 그 뒤편을 장식하게 되는데요. 임금님께서 야외에서 과거 시험을 주관하실 때도 저 1월 5왕도 병풍을 두게 됩니다. 여러 가지 궁중의 행사를 위한 행사도가 존재를 하는데 그 행사도에서 저 1월 5왕도를 찾아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정작 행사의 주체인 임금님의 모습은 그 그림 속에 없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엄격한 법식과 절차에서 그려진 임금님의 초상화인 어진을 제외하고는 함부로 임금을 그릴 수가 없어서인데요. 그래서 그런 옛날 그림 행사로에서 저 일화무각도가 보인다 하시면 그냥 임금님이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저 전등을 봐주실까요? 지금 안에 전등이 매달려 있는데요. 구한말 서양 여러 나라 수교 후에 여러 외래 문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1887년 우리나라 최초로 경복궁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에디슨이 탄소선 전구를 발명한 지 불과 8년 만의 일이었었는데요. 당시 경복궁에 있는 향원정양 예쁜 정자에고 둘러싼 연못 향원지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이 연못물을 냉각수로 활용을 했대요. 그런데 사고로 이 냉각수의 온도가 올라가는 바람에 연못 살던 외국인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보거나 전해드는 사람들은 당시 어지러운 시국에 빗대어 나라가 망할지라고 한탄을 했었고요. 전등을 설치했고요. 서양식 커튼과 유리창 그리고 저 마루를 깔았습니다. 지금 마루가 바닥에 깔려있는데 사실 정전 바닥은요. 여러분들 이쪽에 밟고 서 계시는 검은 돌, 흙으로 만든 전돌이라고 하는 저 벽돌을 깔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공간 가시면 다 이거 깔려있는 거 보실 거예요. 행사했을 때 관원들은 그냥 신발을 신고 안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마루로 바뀌게 된 것도 그때로 난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쪽에 있는 커튼은 그때 설치된 것이라고 하기는 지나치게 새노랗습니다. 대한민국을 의논하고 결정하던 임금님의 직무실입니다. 이것들은 1623년 인조관정으로 소실되었다가 1647년에 재건되었습니다. 현재 유래라면 청계가 건물인데 기와색깔 관련한 얘기는 밖에 나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부의 곳을 보시게 되면 김정면과 규모도 작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직책이 있습니다. 사관 맞습니다. 저자는 항상 사관에 앉아있던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 사관들은 나라의 모든 일을 그리고 임금님의 일거를 일차적으로 정확하고 엄격하게 기록을 해서 그 기록을 고스란히 보존하는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록된 조선왕조실로 472년간의 조선왕조 오민의 넘겨진 472년간은요 순종 고종실록 있는데 빠졌습니다. 이게 실제 시간에 작성돼서 소지에서 빠졌고요. 현재 나머지는 그의 오유네스코 기록재산에 냈습니다. 이 조선시대 사관들 굉장히 기록정신 투철했습니다. 내란으로 싹 타버렸고요. 광해군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불타버린 종묘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궁궐을 재건을 합니다. 경복궁은 그 터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냥 내버려두면서 270년간 폐허가 되고요. 그래서 호랑이가 뛰어놀았다고 해요. 조선 후기에 이곳 창덕궁을 전궁으로 활용을 하고 문을 열면 자동차가 시켰죠. 그리고 내려드리고 나서 자동차 창으로 듭니다. 저쪽에 보이는 거기는 조선시대 저곳은 빈청이라고 해서 탐정승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랬다가 저곳이 어차고라는 이름으로 이게 차고로 저곳을 보관해서 2007년까지 저곳에 있었는데요. 2007년에 또 고급 박물관으로 자동차 옮겨와서 현재 전시가 되고 있고요. 저곳은 현재 카페이자 저희 홍보기념관 기념품 판매점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세월 20년 탐정승이 머물던 곳이 자, 저희는 이제 뒤편으로 가서 왕후의 측면을 보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저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 빨리 와. 여기가 뭐야? 여기 돌아서 오늘 이룬다라는 뜻으로 큰 공업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왕자 생산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건물은 옆에 집 건물과 비교해서 더 제품 부분이 좀 뭔가 화장합니다. 이쪽은 용마루라고 하는데요. 이 건물에는 용마루가 없습니다. 이 건물에 용마루가 없어서 이유에 걸려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소개해드리면 용마루에 용자가 들어가서 또 다른 용으로 간주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 바로 용으로 상징해 주시죠. 얼굴은 용 안에 그리고 흐르는 독에 용로에 입으시거든요. 용을 확인해 주시죠. 여기하고 저쪽 면으로 통해서 보여주시면 그런데 오래 그거를 톡 틀어서 유일하게 나눴어요. 그런데 손님들이 여기 보여드리면 막 당황하시고 실망하십니다. 외국 손님들이요 아직도 대장금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린 분들은 대장금 모르실지도 몰라요. 좀 오래전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를 외국 분들이 아직도 보고 오셔서 말씀하시고 깜짝 놀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도 찾으셔서 5년 전에 경복궁에 그 대장합사를 주방 하나 마련을 해놨어요. 네, 이렇게 부끄러움이 없는 아궁이, 난방을 위한 아궁이 한실 아궁이라고 하는데요.
위에 있는 큰 구멍은 불을 지피는 구멍이고요. 아래에 있는 작은 구멍은 재를 내리고 통풍을 시키기 위한 구멍입니다. 건물을 잠시 보시면 단청이 곱게 칠해져 있는데 단청은 목재의 부식이나 벌레의 침식을 막는 효과뿐만이 아니라 건물의 아름다움, 장엄함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옛날 분들은 이 색깔 자체에 귀신을 쫓는 벽사의 기능이 있다고도 믿었습니다. 안료는 자연에서 온 것으로 아주 비싸서요. 과거에는 거의 100년에 한 번 다시 칠했대요. 지금은 그런 천연 안료 쓰기가 좀 힘들어서 화학 안료 사용할 수밖에 없고. 건물들 구별하시죠? 뭘로 보이시나요? 학과 사슴, 그쵸? 외국손님 자꾸 플라멩고라고 하십니다. 네, 학과 사슴 모두 심장승에 속한 아주 귀한 동물들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커다란 계단 같은 것을 보이십니다. 이것은 화계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꽃 계단입니다. 꽃과 나무를 심고 괴상하게 생겼다고 해서 괴석이라고 불리는 돌을 놓아서 장식을 합니다. 공간 곳곳에서 보실 거예요. 저 괴석은 옛날 분들이 신선이 사는 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선이 사는 곳 걱정무심도 없고 또 영생 불사해주는 신선이 있죠. 돌들을 이렇게 두고 우리가 사는 이곳이 신선이 사는 곳과 같다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이러한 화기는 주로 왕비님 침전 뒤편에 조성이 되는데요. 왕비들은 일단 궁에 한번 들어오면 좀처럼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 상을 당했는데도 못 나갔대요. 그래서 궁에서 머리 푸고 그냥 울었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마음의 평안도 얻고 계절의 변화라도 느끼십시오 라는 길이었다고 하지만 좀 답답했겠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은 이런 풍경으로 얻기 힘듭니다. 수, 부, 강, 명 혹은 쌍이와 같은 길한 문자를 새겨서 장식을 하는데요. 저쪽에 쌍의 문자가 보이고 있고요. 자, 저기서 검은색 선으로 보이는 부분, 사실 검은색 선이 아니라 뚫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통풍구의 역할을 해요. 저 아래쪽도 다 마찬가지로 통풍구입니다. 통풍구를 만들 때조차 신경을 써서 저 길한 문자를 새겨서 장식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글자는 조금 변형이 되긴 했지만 평안 강자입니다. 반대편 한각에는 평안 영자가 새겨져 있어요. 합치면 강명이 되는데요. 아까 이 건물 경복궁의 강명전 허러다 지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흔적이 되겠습니다. 명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씨체는 물론 다르고요. 사진팁인데요. 저쪽 뒤편에 상량정이라는 예쁜 정자가 있습니다. 이 장랑문과 저 상량정 예쁘게 쫙 각도도 잡으면 꽤 예쁘니까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여기 뒤에 없다.